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실리콘2의 상장일 체크포인트들부터 한번 짚어볼 건데요. 최종 배정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사주의 청약률은 100%였어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0.08억 정도로 다소 부담이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100%가 아니었다면 오히려 조금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보통 이렇게 작은 회사들은 미리 사전에 우리 사주 수요를 조사를 하고 그에 맞는 주식수를 배정하기 때문에 미달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요. 기관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을 조금 높게 잡아줬으면 했는데 다소 아쉬워요. 배정 전에 8.37%였고요. 배정 후에 19.65%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1개월과 3개월에 배정된 수량이 그나마 가장 많고요. 자, 기관 유형별로 배정된 내역을 한번 볼까요? 신청 수량 대비해서 배정받은 수량의 비율을 적어뒀고요. 보면 3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보다 1개월 확약을 신청한 운용사가 더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기타 기관들도 보면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오히려 가장 낮은 비율로 배정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마음대로 배정한 것 같아요. 이게 주관사가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이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과 미래 둘 다 굉장히 기준 없이 배정하는 증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외국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거래 실적 무기관 중에 6개월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신청 수량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확약을 신청한 외국 기관은 오히려 배정을 빵주, 한 주도 못 받았고요. 미확약 거래실적 유기관이 0.44% 다소 높은 비율로 배정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25.35%,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0%가 됐어요. 기준 없는 배정 내역,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그렇다면 최종 확약 비율이 적용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비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정 전에는 374만 주 정도가 상장일에 유통이 가능했어요. 비율로 계산하면 37.31%. 그런데 확약 비율을 적용하니까 352만 주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비율로는 35.13%, 다소 감소하기는 했네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958억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전체 주식수에서 투자자 주체별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기존 주주가 60.55%를 차지하게 되고요. 국내 기관이 18.26%, 해외 기관이 7.10%, 일반 청약자가 14.09%를 차지합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왠지 또 불안해지죠. 어제 상장한 바이오플러스의 꼴이 나는 것이 아닌가. 바이오플러스의 성과가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는 유통 가능 비율이 높은 데다가 특히 기존 주주의 비율이 너무 높았다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비율이 50.05%, 그중에 기존 주주가 43.53%나 됐었죠. 금액으로는 2,193억 원이나 됐고요. 투자자 주체별로 따져봤을 때 기존 주주의 비율이 86.98%를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금액만 따져봐도 1,907억 원이 넘었었어요. 이렇게 되면 실리콘2 전체 유통 가능 금액을 2배 정도 뛰어넘는 금액인 거죠. 네, 업종 자체도 필러 부분이라서 아주 매력적이진 않은데 기존 주주의 매도세까지 더해지니까 맥을 못 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리콘2와 유통 가능 비율, 금액, 이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볼까요? 표를 보시면요. 실리콘2가 유통 가능 비율과 기존 주주의 비율, 금액 측면에서 모두 바이오플러스 대비해서 훨씬 괜찮기는 합니다. 그래서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실리콘2가 한참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래도 유통 가능 비율 측면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적정 가격은요, 그냥 이론적인 계산일 뿐이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니까 우선 계산을 해볼게요. 코리아센터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회사가 투자 설명서상에 기재했던 비교 기업들 중에서 해외 기업은 제외하고 가져왔습니다. 2021년 순이익 곱하기 2,
이렇게 연한산한 순이익을 활용했고요. 시가총액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리아센터의 퍼는 43.58배,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퍼는 51.75배가 되거든요. 평균을 내면 47.66배 정도. 그래서 실리콘2의 2021년 예상순이익 85억 원에다가 퍼 47.66배를 곱해줬어요. 그러면 평가 시가총액은 4,051억 원이 나오고요. 적용 주식수로 다시 나눠주면 주당 평가가액 38,914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39,000원이라고 치면 공모가 대비 43.38% 정도 오른 수치거든요. 네, 그냥 이론적인 계산이니까 제발 시초가 2배 가격만 형성해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S&D와 동시 상장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변수죠. S&D의 불리한 상황이 될지 실리콘2의 불리한 상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느낌에는 그래도 실리콘2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S&D의 배정 현황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리 사주 청약률은 마찬가지로 100%였고요. 배정 결과를 보면 일반 투자자에게 최초에 배정된 수량이 25만 5,750주인데 최종 배정된 현황에서는 22만 33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지? 네, 균등 배정 주식수가 많았는데 그중에 추가 납입 처리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았나 봐요. 그래서 35,717주의 추가 납입 미처리 주식이 발생을 했고요. 이 부분을 유진투자증권이 전량 인수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확약 비율은 배정 전에 0.02%에서 배정 후에 그래도 0.28%까지 꽤 많이 올라가기는 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사실 게다가 신청 내역이 단 한 개였거든요. 1개월을 신청한 운용사가 딱 한 군데 있었어요. 그 운용사가 신청한 주식 대비해서 10.3%를 배정을 받았고요. 미확약 외국인 투자자도 0.13% 정도 배정을 받았네요. 종합적으로 보시면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0.39%, 외국 기관 투자자의 확약 비율은 0%가 되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워낙에 확약 주식수가 없어서. 자, 그렇다면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비율은 기존의 57.56%나 됐어요. 또 S&D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의 비율이 꽤 높습니다. 33.36% 정도. 여기에 의미 없는 확약 비율을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57.06%까지 낮아졌네요. 여기에서 일반 청약자의 추가 납입 미달분 때문에 상장 예정 총 주식수의 변동이 좀 있거든요.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설명드리자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냥 제가 계산을 해서 적어뒀으니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유통 가능 금액은 64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로 비율을 따져보면 기존 주주의 비율이 58.91% 되고요. 국내 기관이 30.49%로 그 다음을 차지합니다. 이 두 개 주체는 상장일에 매우 팔기 좋아하는 대표적인 두 투자자죠.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분명히 오늘 이 프롬바이오의 예상하지 못한 급등을 보면서 프롬바이오처럼 될 확률은 없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알 수 없죠. 알 수 없기는 한데 프롬바이오의 가장 큰 메리트는 그나마 환매 청구권이 있었던 것과 함께 가격 메리트가 좀 있었단 말이죠. S&D는 환매 청구권은 없으니까 가격 메리트라도 한번 따져볼게요. 표에다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적어놨는데 2020년 실적을 적용한 거고요. 펄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왔어요. 이 중에서 퍼가 20배 이상인 푸드웰과 흥국 F&B는 음료 사업이 주된 영역이고요. 그나마 S&D하고 사업 내용이 조금 비슷한 회사는 MSC와 인산가 정도예요. 그렇다면 S&D의 공모가 기준 퍼는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모가가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결정이 됐지만 그럼에도 와 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D는 안정장치, 환매 청구권 없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 주식수 측면에서도 프롬바이오보다 불리하기도 하고요. 가격 메리트가 또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리콘2와 붙었다? 그럼 저는 실리콘2의 마음이 향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실리콘2를 청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S&D는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서 상장일의 기준가 마법을 노려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1년 이내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바가 있더라고요. 내일 기준가는 그래서 공모가 28,000원 그대로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S&D를 청약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